너무 아름다우시. 주홍 리더님 준비되셨죠? 아까 일찍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한호와 함께 주홍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홍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떨려서 제가 9시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 도저히 그냥 가만히 컴퓨터 앞에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와서 일찍 들어오시는 리더님들 얼굴 뵈는데 다들 너무 표정도 밝으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진짜.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사실은 그 오프라인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실 화면보다도 실물이 더 낫단 말이죠, 여러분. 좀 어설프고 부족해도 아직은 굉장히 성장해 나가야 되는 리더고 부족한 게 많아서 그냥 진심을 다해서 제 마음을 그냥 다 오롯이 한번 전달 드리는 시간으로 같이 해보려고 해요. 우선 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PPT 먼저 공유하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공유를 바로 하면 될까요? 네. 음. 잘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죠? 괜찮아요? 화면, 네.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회계연도 5월 1일자로 뉴 다이아몬드가 된 주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 소개에 앞서서 진짜 제가 진짜 너무 꿈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 방중아 리더님은 스타 중에 스타시거든요. 근데 방중아 리더님 초대로 제가 이렇게 전방팀에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꿈인가 생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30살에 아메이를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올해 제가 42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시작할 때 진짜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그 방중아 리더님의 사진 진짜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사업했고 너무너무 응원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제 방중아 리더님은 기억하실지 기억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저는 방중아 리더님을 딱 3번 뵀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한번. 제가 제일 처음에 2016년 1월에 저희 한국 아메이에서 유사모 부트캠프라고 평창에서 어, 유사모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 리더님들을 평창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그리고 A60을 앞두고 굉장히 제너레이션 이 세대들을 좀 더 붐업시키기 위해서 한국 아메이에서 최초로 유사모 부트캠프를 했었는데 이때 제가 실물로 방중아 리더님을 처음 뵌 거예요. 진짜 늘 음원으로만 듣던 방중아 리더님 너무 진짜 스타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방중아 리더님을 보고 또 큰 동기부여를 받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본사에서 이 갈라디너 쇼를 끝나고 월드와이드의 그 리더님들만 따로 룸으로 모여서 김일두 리더님이 모이라고 해서 다시 조그맣게 헬로톡을 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헬로톡을 한참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김일도 리더님이 방중아 올라와 사명 선언문 외쳐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늘 김일도 리더님이 외치시는 그 사명 선언문 있잖아요. 자유기업 시스템을 통하여 성공의 기회 이거. 근데 방중아 리더님이 올라오셔서 그거를 중간 정도 하시다가 채 끝까지 못 하셨어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어서 저는 너무 아메이는 그때까지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야. 되게 이거는 누군가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정답이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명 선언문을 어버 어버 하시면서 미처 다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르지 않다. 아메이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열정으로 하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던 계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렇게 2016년이 지나고 제가 2021년도에 다시 한번 방중아 리더님을 실제로 배웠어요. 2021년 8월에 제가 파운더스 에merald를 마감하는 때였고 본사에서 스켈프 뉴트리션이 런칭이 되어서 런칭 쇼를 했거든요. 그때 저는 중간에 제품을 사용해 본 제품 후기를 인터뷰를 했고 방중아 리더님은 샤워 가운을 입으시고 상황극처럼
런칭 쇼를 진행을 하셨어요. 이때 제가 두 번째로 뵀었고, 저라는 사람을 처음 인사드린 시간은 이때였어요. 그렇게 2021년도에 방중아 리더님을 뵙고, 그리고 2025년 5월에 지중해에 가서, 그때 갔을 때 저희 소렌토에서 레몬 샤베트 가게에서 먼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이영은, 너무나 예쁜 이영은 리더님하고 방중아 리더님하고 실제로 사진을 촬영했어요. 한 10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방중아 리더님을 보고 꿈을 키웠고, 그리고 제가 멀리서 계속 지켜봐왔고, 중간에 한번 인사를 드렸고, 다이아몬드 여행지에서 다이아몬드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사진을 흔쾌히 찍어 주셔서, 그렇게 세 번 뵀었는데,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집에 지금 사진에 보면 핀 박스가 있죠. 제가 3% 때부터 꾸준히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성장한 저의 10년의 노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핀 박스가 있는데, 요걸 오늘은 그냥 이 스토리를 한번 전해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려볼게요. 저는 84년생이거든요. 84년생이고, 너무너무 넘치는 사랑으로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서른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는, 저희 친정집에는 제가 한 두 돌 때까지 제가 커온 과정을 모두 기록해준 앨범이 네 권 정도 되는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제가 첫 치아가 나온 날, 84년 7월 15일. 첫 걸음마 한 날, 엄마라고 처음 부른 날, 처음 일어난 날, 모든 첫 순간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정도로 저는 넘치는 사랑을 받고 컸거든요. 그렇게 넘치는 사랑 덕에 저는 동네에서도 별명이 생글생글이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죠. 보조개도 똑같고. 저는 그렇게 생글생글로 커왔는데, 좀 나이 터울이 좀 생기게 둘째 동생이 태어나고 6살 차이로, 8살 차이로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제가 삼남매의 맏딸로 자랐습니다. 삼남매 맏딸로 자라면서 부족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알게 모르게 좀 철이 좀 일찍 들었거든요. 그렇게 철이 일찍 들어서 제가 학교를 실내 건축가를, 그 당시 러브하우스가 붐이었어요. 제 때는. 그래서 너무 러브하우스를 보면서 실내 건축이라는 인테리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실은 그 생태계를 잘 모른 채 실내 건축가를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좀 일찍 졸업하기 전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 회사에 먼저 취업을 했거든요. 취업을 해서 인테리어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굉장히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진은 예전에 MBC에서 러브하우스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MBC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후된 초등학교의 도서관을 이제 인테리어 해주는 프로젝트를 저희 교수님 회사에서 진행을 했었고, 제가 그때 그 일을 함께 하면서 매거진에 나온 사진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고, 어떤 공간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일은 되게 멋진 일인데, 이상하게 회의감이 느껴졌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인생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는 저렇게 살겠구나. 내 과장님처럼, 내 부장님처럼.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싸이월드에 적은 일기거든요. 2008년 2월 4일 새벽에 인테리어를 하면 되게 부유하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실정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풍요롭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커졌을 때 인테리어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제가 만나고 있던 대학교 복학생 오빠가 있었거든요. 저는 신입생이었고, 그래서 같은 학교 과의 복학생 오빠랑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25세, 저희 복학생 오빠, 저희 신랑 29살에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일찍 나이에 결혼을 했었고, 제가 또 공교롭게도 4월 1일 날 만우절인지 모른 채 결혼한다고 학교 선배님하고, 아니 선배님, 동기들, 교수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일찍 결혼했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신랑하고 저는 실제로 정말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 커플이었거든요.
만났을 때 계속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조금 더 우리답게 살려면 우리 이왕이면 빨리 결혼하자. 그 마음이 통해서 저희가 좀 일찍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저희 신랑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인테리어 업을 그대로 본인 일답게 하고 싶어서 회사를 나와서 회사를 창업을 하고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하고 저는 인테리어보다는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옷에 흥미가 많아서 그 당시 온라인 쇼핑몰 좀 초창기 멤버로 제가 2008년에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쇼핑몰 사진이에요. 이렇게 저희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자영업 부부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때는 저희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면 분명히 달라지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쇼핑몰 이름도 위에 보면 제가 이름이 주옥이잖아요. 디얼 오키. 오기에게. 나한테 내가 입고 싶은 옷이라면 정말 솔직하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이 쇼핑몰을 내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저희는 딩크족이었어요. 아이를 좀 미루고, 아기 계획을 미루고, 둘이 열심히 본인 업에 인테리어 업을, 그리고 쇼핑몰을 열심히 하면서 1년에 한 번 해외로 여행 가는 게 오로지 저희한테는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한 5년 정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금 때가 되면 종소세 낼 때 되면 부가세 낼 때 되면 너무 힘들었고 일반 관리비, 세금 문제, 직원들 관리, 재고, 매출, 마케팅 늘 어, 경제적인 숙제에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희 신랑은 늘 로또를 사서 가슴에 품고 다녔거든요. 희망이 로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냥 희망은 없었던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성실하게 가진 게 성실한 것밖에 없어서 열심히 제 나이 25, 저희 신랑 29에 결혼해서 정말 눈 돌리지 않고 열심히 5년을 일했는데 저희 인생의 다리가 끊어졌다고 느껴지는 시점이 와요. 저희 신랑은 너무너무 믿었던 회사 선배와 동업을 했었는데 동업이 어, 늘 그렇듯 함께 하신 분이 회사 돈을 횡령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제가 시작했던 초창기 인터넷 쇼핑몰은 말 그대로 포화 상태가 되었어요. 굴직굴직한 연예인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저처럼 작게 시작해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34살에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5년의 시간은 사실은 그렇다 할 성장이나 그렇다 할 인생의 숙제를 끝내지도 못한 게 저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결혼할 때 저희 신랑의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이 아메이 사업을 한 10년 넘게 꾸준히 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때 저희한테 제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드리러 저희 이제 신랑의 회사 대표님이니까 청첩장을 드리러 갔더니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직원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까지 흔쾌히 초대해 주시고 오빠 회사 대표님은 참 멋지신 분이다. 이제 그러면서 청첩장을 들고 집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다 그러고 인사를 드리는데, 저는 그런 식탁은 처음 제가 식사를 해봐요. 안동찜닭, 마파두부, 김치국도 없는 정말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은 거예요. 안동찜닭하고 마파두부를 차려주시고 결혼을 축하한다고 축하해 주시면서 밥 다 먹었으면 잠깐 자리를 옮겨봐 하면서 거실로 저를 옮겨서 1시간 반 동안 사업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25살이었고 처음 듣는 설명이었거든요. 제 인생의 아메이는 처음이었고 너무 낯선데 이해는 갔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어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설명을 듣고 5년이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저희 5년이 시간이 지나서 제 인생에 무언가 다리가 끊어졌다고 느껴졌을 시점에 다시 한번 2013년도에 저희 스폰서님을 뵙게 돼요. 그 동안에도 5년의 시간 동안 한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뵀었거든요. 연락해 주시면 커피도 먹고 안부도 뵀었는데 한 2013년 이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메이에서 하는 파티가 있는데 주옥 씨 와서 기분 전환하고 가.
그래서 정말 기분 전환할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 팀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끝나고 따로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곱창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주 혹시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그래서 곱창 좋아해요. 그랬더니 우리 그럼 곱창 먹으러 갈까? 그래서 곱창집에 가서 저 동그라미 친 저 자리예요. 저 자리에 앉아서 스폰서님이 5년 전에 결혼할 때 우리가 했던 사업 설명 기억나? 그래서 기억나지 않죠. 잊혀져서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주옥 씨가 보낸 5년은 어땠어? 우리는 5년의 시간 동안 그때 저한테 아메를 알려주실 때 처음 사업 설명을 들을 땐 저희 스폰서님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셨거든요. 근데 5년의 시간이 지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셔서 수입이 성장하시고 자산의 규모가 늘어난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5년의 시간을 같이 열심히 쌓았는데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구나를 제가 체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뭔가 모르겠지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확히 알아는 봐야 하지 않겠어?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 알아보러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메이는 진짜 단연코 너무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기회거든요, 여러분. 꼼꼼하게 알아보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려요. 그때 꼭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미팅장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때 GOM이라고 주말에 미팅장이 있어서 이제 GOM을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이제 매주 이제 들었죠. 자세 좀 보세요. 비니 쓰고 가고, 미팅장에 그쵸? 비니 쓰고 가고, 털 잠바 입고 가고, 어, 정말 아메이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일도 없었고,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의구심만 가득한 채, 그래도 어쩌면 내가 5년의 시간을 허투루 보냈듯이, 어쩌면 이 안에 내가 모를 진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3개월은 정확히 알아봐야지라고 혼자 마음에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은 어, 군소리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부정이 들어와도 그냥 듣자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렇게 들으면서 3개월 그렇게 공부했던 그 시간 뒤로 저의 아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2013년 겨울부터 열심히 사업이 진행이 돼서 2014년 9월에 이글 SP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014년 9월에 한 1년 조금 남짓 사업해서 제가 SP가 되었죠. 1000만 포인트. 이때 사실 아메이 사업을 굉장히 잘한 리더도 아니잖아요.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워낙 속도가 빠르고 실제로도 한 집중하면 얼마든지 1000만 포인트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게 저희의 시스템이잖아요. 월드와이드에. 근데 제가 정말 높았던, 너무나 철옹성 같았던 그 SP를 한 그 달에 우연치 않게 늘 가슴에 희망으로 품으면서 로또를 샀던 저희 신랑 로또가 처음으로 3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것도 친구한테 선물 받은 로또가 본인이 산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그날 저녁 술을 사줬더니 그 친구가 로또를 하나를 선물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걸 제가 날짜를 한번 보시면 2014년 10월 1일 날 가서 바꿨거든요. 은행에. 제가 바꾼 전표예요. 3등이 수령액이 그 당시 16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제가 9월에 SP를 했잖아요. 그 같은 2014년 10월 14일에 제가 아메이에서 150만 원 정도 로또 3등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은 거잖아요. 이 이후로 로또에 당첨된 적은 없지만 저는 1000만 포인트의 벽이 무너진 적이 없고 150만 원 이하로 수입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고작 한 1년만 집중해도 로또 3등에 해당되는 정도의 충분한 수익성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장표에 넣었어요. 아메이 가치가 요즘에 워낙 이제 아메이는 탄탄하게 기초를 쌓아서 자산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더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든 수입이 정확하게 네트워크에 자산으로 만든 수입이라면 이건 엄청난 규모의 안정적인 자산 수입이라는 그 속성을 꼭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SP가 되고 9월에 11월에 GP가 되고 그때 저의 첫 번째 파트너가 SP가 되고 그리고 2월에 플래티늄이 되었습니다. SP를 시작으로 1000만 포인트를 매달 안정적으로 잘했죠. 근데 이 사이에도 사실은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 신랑이 외동 아들이고 무녀 동남 외동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이 저를 너무너무 딸처럼 예뻐해 주셨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화목한 시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1월에 폐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폐암 선고 4기를 받으셨고, 온 가족이 아버님 그 암 치료에 전념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보시면 탱커 노트에 환자 간병인 쪽지가 보이죠. 간병인 쪽지 뒤에다가 꼬박 전화를 돌리면서 소비자 관리하면서 주문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1,000만 포인트를 꾸준히 해 나갔어요. 저는 아버님이 이때 저한테 어떤 상황에서도 탱커는 할 수 있다라는 그 근성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어떤 상황이요? 일단은 이 해는 SP를 하고 그 해에 첫 여행까지 꼭 해내겠다는 제 목표가 굉장히 확실했고, 실제로 너무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 시아버님, 시부모님이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시지 않아서 제가 그때 여행이 발리였어요. 가족 여행. 그 발리 여행을 선물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때예요.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한 이제 7월 정도에는 아버님의 이제 이제 암 치료하는 간호와 이 암을 같이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창기부터 제가 결혼하면서 시작했던 저의 쇼핑몰을 폐업을 합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한 7년 정도 운영했던 제 이름을 걸고 했던 저의 첫 자영업이었고, 제 사업이었는데, 이 당시 폐업을 하는데 정말 제 자영업을 그만두면서 저는 확고하게 아메이가 얼마나 큰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인지 한 번 더 체감했어요. 7월에 폐업 신고를 하면과 동시에 그 다음 달에 제 쇼핑몰에서 생산되었던 수익은 제로였지만, 여기서 연계되어서 제가 지출해야 되는 세금은 1년을 끌고 가더라고요. 자영업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다시 한번 체감했고, 그렇게 쇼핑몰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전념을 오로지 진행하면서 8월까지 1년 회계년도 정말 집중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하고 발리 첫 여행, 가족 여행까지도 성취를 했어요. 제가 제 쇼핑몰 이름을 디어 로키라고 지었잖아요. 나는 나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제 이름을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싶던 제 일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저로서의 가치로 하고 있었던 일은 아메이 사업이더라고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ABO라는 이름이 제 가슴에 완벽하게 사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서. 그렇게 첫 여행을 성취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다음에 9월에 저희 아버님은 작고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작고하셨고, 어, 초대장이 집에 왔는데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안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가 아니라 여행을 가기 힘들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보시면 사진에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저희 시엄마세요.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저희 친정엄마와 같이, 그렇게 시어머니와 같이 다녀오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 아버님, 보내드리고 나서 그 힘든 그 시기가 저희의 이 발리 여행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어서 빠르게 슬픔에서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다고 얘기 주셔서, 그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아메이가 주는 또 다른 되게 큰 보상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진짜 저의 사업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저의 쇼핑몰 제가 했던 원잡도 정리를 했고, 아메이 사업에 온전히 집중 몰입하기 시작하면서 아미 사업의 가치를 조금씩 더 느끼면서 제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보석핀을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꿈꾸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아미 사업을 처음 할 때는 자영업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한계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시스템이 있다는 사업이 좋았고, 이거를 안내해 주시는 스폰서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했고, 그리고 내가 누적해서 하는 사업이 어, 꾸준하게 소멸되지 않고 축적이 된다는 그게 좋아서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1년에 한 번 여행만 다녀도 힐링이 되는 부부였잖아요. 여행만 다녀도 좋겠다. 그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작았던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니까 보석핀이라는 어떤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고, 보석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석의 꿈을 제가 15년도 발리 여행을 다녀와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저희 남편이 하던 인테리어 사업은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번 무너지고 다시 시작했던 그 일은 사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규모도 좀 커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인컴도 좀 많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안정적인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함에도 신랑이 너무 사업이 힘들어서 저희가 이 사진이 어떤 거냐면 진짜 복작복작하죠. 제가 너무나 사랑받는 무녀 동남의 그 남편을 만나 시부모님이 남부럽지 않게 30평대의 아파트도 해주시고 진짜 빚 없이 시작했던 제 결혼 생활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신랑의 자영업이 누적된 빚 때문에 결국은 2017년도에 저희가 정말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저희한테 남은 거라고는 수중에 달랑 목돈은 6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34평의 아파트에 살다가 차도 팔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6천에 월세 70짜리에 조그마한 18평 이사 간 집이에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사시는 분의 위에 2층에 집에 저희가 이제 월세로 들어간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 집에서 처음에는 박탈감이 너무 심했죠. 나는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꿈이 커서 25살에 결혼했고 정말 치열하게 쇼핑몰도 하면서 아미 사업도 하면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퇴보하지? 왜 자꾸 뒤로 가지?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하물며 저는 여행도 다녀왔고 안정적인 파운더스 플래티늄인데 파트너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뭔가 제가 좀 이 사업이 정말 힘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스폰서인 것 같아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사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진짜 사업했어요. 이 조그만한 집이 터져나가라 정말 홈미팅을 매일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당시 하와이가 또 여행에 있어서 하와이를 목표로 여행을 목표로 하면 나의 네트워크가 30%씩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보석이 어려우면 여행을 목표로 도전하자. 나를 가장 가랑이를 찢게 하는 여행을 목표로 도전하자 하면서 그 좁은 집에 포스터를 붙여놓고 현관에 신발이 다 들어오지 못해서 문을 열어두고 신발이 현관 밖으로 나가고 신발을 쌓아두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홈미팅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또 하와이 여행을 성취했습니다. 여행을 성취하니까 보석피는 안 되더라도 제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고 제가 조금씩 가능성을 제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한국 아메이에서 패셔니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유사모 리더들 중에서 영 리더들 중에 사업을 액팅 있게 하고 좀 젊은 친구들을 한 그때 몇 명이었죠? 14명이었나? 14명 정도 선정해서 SNS와 그리고 아메이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 그룹에서 제가 대표로 패셔니스타가 되어서 이런 아티스트리 앰버서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초대받고 일본의 아티스트리 스튜디오가 런칭될 때도 가면서 회사의 규모를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자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아메이 사업이 힘들 때 가만 봤더니 저를 봤던 것 같아요. 작은 저를 보면서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저를 받쳐주는 제품이 있고, 저를 받쳐주는 회사가 있고, 저희를 받쳐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는 아티스트리 이때 패셔니스타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소극적이었던 제 모습이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어디서든 나가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ABO라는 거, 아메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소비자와 사업자들을 위해서 얼만큼의 큰 지원을 하는지 얼마나 전투적으로, 전사적으로 저희를 지원해주는 파트너가 있는지 그 얘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2019년도에 너무 귀한 기회가 있어서 저희 스폰서님이 미국 사업도 같이 하셔서 스폰서님을 쫓아서 미국에 갔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할머니가 알아보시겠어요? 네, 조지아.
조지아 퓨리의, 네, 저희 월드와이드의 조지아 퓨리의 할머니고,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짐 퓨리 아드님이세요. 월드와이드의 저희 시애틀에 가서 직접 월드와이드 맨날 그렇게 열심히 사명선언문 저희 김일두 리더님 외치는 거 봤는데 저희 월드와이드의 전신을 보고 오니까 진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렇게 파운더스 플래티늄 한 4년 차 정체에 있었지만 조금씩 무언가 저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통해서 정말 보석을 도전을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이제 드디어 파운더스 플래티늄 늪에서 탈출해서 제가 큐 사파이어를 이제 시작을 해요. 실제로 큐 사파이어 제가 시동을 거니까 이 아메이 사업은 진짜는 누군가를 성장시켜서 그 성장시키면서 오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그때서부터야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메이가 가져다 주는 가치를 느끼면서 2019년에 보석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저희 2019년 아메이 60주년 리더십 세미나 두바이가 있었잖아요. 그 두바이를 다녀왔거든요. 실제로 제가 사업을 할 때 처음에 드림보드에 있던 여행지를 다 다녀왔어요. 두바이, 하와이, 발리, 그렇게 두바이를 다녀왔었는데 사실 이 두바이를 갈 때 제 상황은 사실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두바이 가기 2달 전에 암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저는 뉴트라이트를 너무 열심히 먹었고 너무나 액팅하게 암이 사업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 제가 건강을 제한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암이라는 게 사실 너무 믿겨지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딩크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아이에 대한 꿈도 키우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고 사실은 종양 사이즈가 좀 커서 10월에 바로 치료를 들어갔어야 됐는데 12월에 그 두바이 여행이 아메이 60주년 여행이었잖아요. 그 여행을 다녀오면 제가 분명히 또 한 번 변화할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회사에서 준비해 주신 프로모션, 회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모두 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 안에는 나를 바꾸고 나를 깨우칠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매회 여행에서 그리고 패셔니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작은 그런 것들에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내가 그 자격 조건이 되면서 한 번 더 그릇이 깨지고 그곳에 있는 나를 보면서 부족한 나의 약한 고리가 또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본사가 해주는 모든 자리에 있는 내가 되려고 그 조건을 갖춘 내가 되려고 애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열심히 그 두바이를 위해서 뛰었는데 제가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두바이 여행 다녀오는 다음 날로 수술 날짜를 잡고 제가 여행 다녀와서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병원으로 갈 캐리어로 이제 2개를 쌌었거든요. 두바이 여행 갈 캐리어 그리고 병원에 있을 캐리어. 캐리어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준비해서 한 7시간 40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실제로 수술 받고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테과 열심히 했어요. 줌 미팅 듣고 그리고 책도 보고 아메이 사업은 실제로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나를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리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보다는 최선의 나를 끌어내서 실현시키는 사람이 저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수술을 했고, 진짜 이 스토리는 언제 한번 제가 기회 되면 들려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호전 속도가 빨랐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놀랄 정도의 되게 특이 케이스가 많았어요. 제 어떤 암 수치나 이 개선되는 호중구 수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제가 퇴원을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2019년 9월에 큐사파이어 들어가고 12월에 수술했지만 2월에 사파이어 마감하고 6월에 회계연도 전에 볼륨으로 파운더 사파이어까지 마감했어요. 저는 이때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가
너무너무 조그만 18평짜리 2층 집에 월세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미어 터지게 했던 홈미팅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단연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원래 아메이는 바로바로 결과가 안 나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3개월 집중했는데 6개월 집중했는데 1년 집중했는데 이상하게 결과가 보여지지 않아. 여러분 지금 불려지고 있거든요. 힘이 절대 중간에 손 놓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집중력, 몰입력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 한 번 더 용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2020년 6월에 파운더 사파이어 볼륨 마감했잖아요. 2019년 12월에 수술도 했잖아. 이 사이에는 아무 일 없었을까요? 제가 저희 집에 2020년 3월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 네? 내가 얼굴이 그냥 동글동글하고 반질반질하게 생긴 게, 아유, 뭐 고생했겠나. 열심히 그냥 사업해서 차근차근 했겠지 싶잖아요. 어, 저는 정말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 진짜 열심히 살고 싶어서 일찍 결혼했더니, 경험한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살짝 얘기 드렸지만, 저희 신랑의 인테리어 사업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꾸역꾸역 버텼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직원들 월급 주려고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저희 신랑도 인테리어 그 직원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었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안에도 사실 저는 아메이 사업이 아메이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서 그냥 홈미팅 할 정도, 제가 그냥 움직일 정도의 경비는 됐었기 때문에 그냥 그간에 간간히 제가 그래도 저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로 그래도 잘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저희의 신랑의 어마어마한 빚으로 하여금 압류가 들어왔어요.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이런 빨간 딱지가 붙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별명이 생글생글이었잖아요. 넘치는 사랑 받으면서 너무나 예쁜 사랑 받으면서 진짜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제 인생에 압류가 들어올 건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열심히 보석을 도전하고 있을 때였고, 실제로 암 투병을 하고 있을 때였을 때 압류까지 들어왔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때 정말로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단연코 제 인생에 아메이가 없었어도 압류는 들어왔겠죠. 아메이가 없었어도 저는 암 진단 받았겠죠. 근데 그 모든 이슈를 아메이가 저를 이기게 했어요. 건강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래도 뒤에 제가 축적해 놓은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세탁기? 가져가. TV? 가져가. 하면 되지, 홈미팅. 건조기 가져가. 여러분, 아메이는 어떤 사업보다도 여러분, 나를 지키게 하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미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일대로, 오히려 이 일어나는 일은 내 인생에 있었을 건데, 내가 지금 아메이라는 수단에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고, 다시 그 다음 해 파운더 사파이어 마감하고 6월에 2020년 9월에 큐 에머랄드, 2021년 에머랄드, 2021년 8월 파운더스 에머랄드까지 2년 연속 저는 코로나 보석으로 성장합니다. 이때가 한국 아메이 3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경납고에서 엄청 크게 저희 본사에서 행사도 하고 컨설턴트 분이 직접 방문해서 그 케이크도 주시고 그리고 계란 한 판이라고 해서 저렇게 특별한 이벤트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영상은 안 나오네요. 넘어갈게요. 저는 기간으로 따져보니까 서른에 시작했던 저의 아메이가 다양한 변수가 있었지만 7년의 시간 동안 파이프라인 소득 연 1억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로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노하우 없었는데도 그냥 이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제 꿈을 지키고 저를 지켰더니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7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파이프라인 소득 연 1억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메이는 절대로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딱히 진짜 방중아 리더님은 공부 잘한
스마트한 또 리더님이시지만 저는 실제로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두뇌,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메이는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저는 태도의 영역이라는 걸 너무 누구보다 알아요. 내가 가진 환경에서 경험을 쌓아서 태도를 지켰을 때 이 정도면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내가 내 스스로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나만의 경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난과 이별한다는 핀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머랄드. 진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에머랄드가 되니까 정말 돈이 중요한 건 아닌데 내 삶에 중요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체감했어요. 에메랄드가 되니까 진짜 가족을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가족한테 돈 걱정 없이 주머니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숙제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누구보다 돈 앞에서 제가 제일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조금 돈으로부터 숙제를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주머니를 내열 수 있는 제가 되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 2023년도에 제가 이제 제가 코로나 보석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만 미팅을 하면서 아무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좀 코로나가 완화되고,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하고 워크샵을 제가 가고 싶은 게 제 드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하고 드림데이라고 해서 제가 워크샵을 갔다 왔어요. 이때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꿈을 꾸게 돼요. 다이아몬드. 한 번도 다이아몬드는 제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제가 다이아몬드 팀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다이아몬드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제가 도전하면 누군가는 두려운 PT를 도전할 거고, 누구는 두려운 파운더스를 도전하고, 또 누구는 보석을 도전할 거잖아요. 그렇게 파트너들하고 한데 어울려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꿈꾸면서 2024년 5월에 더블 이글 파트너들하고 단단하게 팀을 만들면서 제가 작년 회계연도 9월에 시작할 때 큐 다이아몬드로 시작을 해요. 제가 다이아몬드 이제 시작할 때 저희 스폰서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도 써보았지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며 다시 두 발자국 뒤로 되돌아가는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던 수많은 기억들이 있으시다. 그게 저희의 인생이었거든요. 누구보다 곁에서 보셨잖아요. 제가 저희들이 둘이 열심히 한 발자국 앞으로 간다고 가면 두 발자국 뒤로 가 있는 게 저 인생이었더라고요. 그 길 가운데 아메이라는 수단을 주셔서, 아메이라는 도구를 주셔서 저희가 되게 멋진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4월에 마감해서 5월 1일자 제가 나이 41, 저희 신랑 45에 저희가 뉴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우후! 몇 분만 보면서 해요, 지금. 줌이어서. 그렇게 저와 함께 같은 비전을 나누고 같은 희망을 품고 같은 가능성을 같이 그렸던 저희의 파트너 리더님들이고 저한테 이 길을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님하고 가족 사진.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 가족 사진을 찍는 걸 너무너무나 그렸어요. 그렇게 다이아몬드 마감하고 지중해 여행 다녀왔거든요. 실제로 정말로 너무너무 진짜 행복했어요. 한 10년의 시간으로 한번 풀어보면 2015년도에 제가 플래티늄으로 워커힐 들어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2015년도에 아메이는 저한테는 희망이었어요. 정말 되게 금세 될 것 같더라고요. SP 천만하고 안정적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아메이처럼 되게 행복한 사업이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5년 뒤에 아메이는 한계라고 사실은 느껴졌어요. 내가 과연 더 할 수 있을까? 이 다음에 성장이 될까?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그 뒤에 5년 뒤에 저의 아메이는 저에게는 정답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아메이의 정의를 만들어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메이를 하는 과정에 제가 특히 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그날 주일날 교회를 다녀오셔서 목사님이 해주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겪은 시련은 누군가에게는 백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때부터 이 말을 굉장히 되새겼고 사실 지금도 파트너들은 저한테 주백신, 주백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제가
크고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드렸는데 이 외에도 제가 구안화사가 온다든가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원체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온 아메이는 더 할 나위 없이 너무나 감사한 사업이거든요. 결국 이 다양한 시련이 내가 누군가한테 백신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뜬히 이겨내는 거 여러분 응당 너무 기쁘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피해가지 마시고 직면하셔서 내가 누군가한테 백신이 된다고 하면 나로 하여금 조금 더 그 경험이 여러분들 좀 기쁘게 좀 감사하게 그 상황을 모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해 보면 아메이를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메이는 제품 전달하는 일, PB 만드는 일, 사람을 모으는 일 아니고요. 안전한 생필품을 쓰는 일. 정신과 몸이 건강해지는 일,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 기회를 나눠주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일, 함께 성공하는 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일,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실제로 매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일, 삶의 가치를 더해가는 일, 10년 뒤에 내가 더 기대되는 일, 삶의 주인공이 되는 일. 실제로 제가 5년 단위로 너무너무나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아메이는 정말 이런 일이에요. 아직도 혹시 오늘 우리 드림나잇, 전방 패밀리 드림나잇에 아메이가 계속 어렵다고 느껴지시고 나는 제품 전달 잘 못해. 나는 누군가한테 이걸 이해시키기 어려워. 나는 아직 힘이 적어라고 느끼시면 이걸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메이 회사가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비전이고 가치인 것 같아요. 어, 아메이가 계속해서 좀 두렵고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잠재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나를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더 큰 꿈, 더 큰 목표 꾸지 못하는 건 나를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어, 지금 두려움이 크신 분들은 가장 나다운 건 뭘까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오늘 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언제 가장 기쁜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내가 언제 가장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내가 언제 가장 나다운지, 그걸 아시면 내가 원하는 삶이 그려져요. 그게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방중아 리더님 스포츠카 타고 싶어서 열심히 사업하신 거잖아요. 왕! 뚜껑 열고 그 은색의 스포츠카 그걸 탔을 때 가장 방중하다워서 그 꿈을 키우셨는데 그 스포츠카 타려면 다이아몬드 정도는 돼야겠구나. 그래서 다이아몬드 핀이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 너무나 절실하게 그 꿈이 방중아 리더님을 뛰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가장 여러분다운 여러분을 찾으시는 드림나잇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제가 앞서서도 나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여러분들 ABO라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이름이 있으신가요? 아메이는 단연코 나를 가장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이자 기회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삶이 되고 내 이름이 장르가 돼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제 이름으로 이 레드카펫을 걷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봉준호는 봉준호야. 봉준호는 봉준호 이름 자체가 장르잖아요. 유재석은 유재석이야. 그쵸? 이병헌은 이병헌이야. 주옥은 주옥이야. 제가 지금 보이는 권현정은 권현정이야. 강현주는 강현주야. 어, 여러분들의 이름이 장르가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제가 이 어치부에 인터뷰를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고를 쓰고 어떤 이 작가분이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1시간 동안 에디터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이야기 드린 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라고요.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사업을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스폰서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나를 뛰게 하는 진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다운 꿈을 꾸시기를 바래요. 그 마음이 맞는 저는 컬처 핏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마음이, 그 결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단단한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에요. 어, 저희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그랬고, 저는 이 슬로건이 참 좋더라고요. 평범함을 뛰어넘는 사람들. 같은 하루 속에서도 특별함을 선택한 사람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나다운 꿈을 꾸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 꿈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나를 지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있는 사람이 오늘의 습관을 만들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그 길이 저희 A70이라는 지금은 비전인 액션해야 된다는 모두가 같은 지금 슬로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그 길이 여러분 답기를 바래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가장 내가 원하는 꿈으로, 가장 내가 지키고 싶은 걸 지키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매력으로 해내는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응원드리고, 저도 해내는 리더로 성장해서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